자, 보자. 브레턴 우주 지문이라고 되게 유명한 지문이야. 뭐 헤겔 지문, 브레턴 지문, 뭐 콰인 지문, 그리고 요게 그 지금 있는 게 이제 수능 대표 지문들이거든. 엔트로피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강사나 선생님들이 이제는 수능 역대 수능 지문 중에서 난이도가 있으면서 문제도 되게 잘 만들고 그러니까 하기 연습하기 좋은 어느 일정 수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문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제는 경제 지문이고 이것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지 이제 우리 경제를 전공한 자 보자. 우리 독서는 있잖아. 아까 전에 뭐가 100%라고 그랬어. 독서는 잘하려면 논리적 타당성 그딴 거 필요 없어, 그지? 그딴 거 필요 없고 물론 약간은 읽는 게 좋겠죠. 글을 이해할 때 이제 사고력이 필요하니까. 독서는 그냥 무조건 뭐가 중요한 거야? 독서는 무조건 독해력이야. 그럼 독해력은 어떻게 키우냐? 자, 일단은 뭐부터 시작한다? 문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뭐라고? 문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필요한지 안 한지 잠깐 생각하는 거야. 자, 뭐야? 자, 문장을 정리를 먼저 한다. 전술이죠. 자, 정리는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 정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선지 정리하는 거고. 선지 정리고. 문학에서 선지 정리할 때 근거와 주장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내가 확인할 것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봐야 될 것들이 뭔지 정리하는 거고. 근데 독서는 문장을 정리를 하려면 일단은 항상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문장씩 정리를 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문장은 크게 세 개야.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한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정리는 대상이 있고, 오케이? 네. 대상, 화제까지 이제 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원이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성원이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근데 성원이의 여자친구 정보 있다. 또는 성원이는 성격이 매우 그러니까 성원이는 착하다. 그러면은 성원이의 성격에 대해서 착하다라는 정보가 들어간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재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화제. 그러니까 화제를 잘 찾는 것, 즉 대상을 잘 찾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화제 찾는 거. 정리할 때 제일 잘 찾는 거. 정리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알겠어? 문장 하나씩. 그럼 첫 문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했어? 그쵸. 비축통화의 뭐 항상 무엇에 대해서 말해서 그러면은 화제까지 즉 무엇까지 좀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 자기 머릿속에서 자꾸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비축통화의 무엇 이렇게. 그렇지. 옳지. 그렇게.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기축통화의 정의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건이나 이런 건 딱히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정의는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는 지금 이해가 필요한 거야, 아니야? 잠깐 생각을 하는 거지. 문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해의 유무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 이해가 필요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을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나가는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그럼 일단 정보는 뭐야? 지나가는 여자가 한 행동, 사신에게 말을 건. 이렇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일어날 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재우에게 지나간 여자가 말을 걸었대. 그러면 지나간 여자가 한 행동, 재우에게 말을 건. 이건 이해가 필요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당연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 앞 문장이 원인이고 뒷 문장이 결과야.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를 배우려면 봐봐.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건 수입이 많은 거야, 수출이 많은 거야? 수입이 많은 거지. 수입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잠깐만, 수입이니까 물건을 많이 사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나가니까 적자겠구나. 이렇게 이제는 이해가 필요한 거지. 근데 정리는 일단 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보통 뭐에 대한 개념은 보통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지. 그냥 기축통화가 정의가 뭐냐? 기축통화의 정의죠, 정의. 기축통화의 정의 개념. 그래서 정보는 그냥 국제 결제 수단인 거야, 그지? 국제 거래 수단. 국제 거래 수단. 뭐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재우야. 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트리핑 교수. 트리핑 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다시. 그 트리핑 교수의 아니야. 그 너무 길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브레튼 우즈 체제요. 아니야. 브레튼 우드 체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달러와의 구조. 그렇지. 달러와의 구조적 무수. 문제점 이래야지. 달러와의 특징 이렇게. 네.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달러와의 특징 이러던지.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기축통화 중에서 보통 화제는 보통 이렇게 좁혀져. 위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항상 문장과 문장은 앞에 있는 거하고 어디랑 연결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축통화 중에서 달러화, 오케이? 네. 달러화의 뭐야? 모수. 달러화의 무슨이 아니라 달러화의 문제지. 문제. 그러니까 달러화의 문제점 바로 뭐야? 무슨이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이거는 이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아니 여기 말이 어떻게 무슨 이해가 필요해? 그러니까 무슨이 어떤 건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정보가 필요한 거지. 내가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이 있다는 건데, 네. 그죠? 무슨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해가 필요하겠지. 네. 근데 이거는 이해가 보통 안 필요한 게 정상이지. 네. 오케이? 네. 알겠어? 그럼 이제 니는 앞으로 전개될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뭐야? 어떻게 무슨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문장, 성원이 정리. 경상수지의 문제. 경상수지의 문제? 자, 경상수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맞아. 그치? 그냥, 그치. 그냥 경상수지의 특징, 이렇게.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경상수지의 어떤 그러한 뭐 흑자의 조건, 적자의 조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경상수지의 특징,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으면, 정보는 뭐다? 적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이것도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저는 이해가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약간 뭐 이해가 필요한 정도로 따지면은 굳이 따지면 한 30% 정도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알겠어? 그럼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흑자이다까지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럼 여기는 지금 모순이라는 말 이거는 반대편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라는 말을 바로 납득이 가는가? 경상수지가 수입이면 적자다. 그리고 수출이면 흑자다. 이게 모순이란 말과 연관이 돼? 아직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네. 모순이라는 말은 뭐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그게 모순인 거지. 네. 모순, 역설법 같은 게 이제 모순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보통 경제나 이런 데서 모순. 만약에 성원이가 네가 지금 머릿속에 여자 2명을 떠올려. 네가 진짜 싫어하는 애 2명. 떠올렸어? 모든 여자가 다 죽어서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돼. 결혼해야 돼. 이게 모순이야, 이때가. 이래도 기분 족같고 저래도 족같을 때. 알겠어? 오케이? 자, 네 번째 문장. 정리. 재우. 해봐. 그는부터겠지? 네. 그는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돼. 말했다까지요. 단면부터 해가지고 말까지 다 지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디겠어? 저기 말한 부분. 그러니까 요 네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겠지. 그리고 이 네 번째 문장이 바로 뭘 설명한 거겠어? 요 모순을 설명한 거겠죠. 네. 그죠? 그 모순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거야. 그 조건을 다 찾아야겠지. 네. 그 조건이 뭐야? 하나는 자, 적자를 사용하지 않아. 잡아봐.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소리는 수입이 많은 거지.
자, 수입이 많아. 근데 이 수입이 많은 건 위에서 얘기한 조건이니까 그래서 또 파생되는 조건이 나오지. 바로 유동성 공급이 중단인 거지. 이해되니?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수출이 많을 때지. 이해돼 안 돼?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반대로 수출이 많은 거지. 그지? 그럼 수출이 많으면 뭐야? 자, 유동성 공급이 자,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수출이 많은 거야. 수출이 많으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 자,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 잠깐. 이해가 필요한 거지. 잠깐. 네.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한. 잘안 가요. 가능한. 그럼 생각해봐. 수출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면 뭐라도 해야 돼? 이해가 안 갈 때는 받아들여. 정리라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 받아들이는 거지 말 그대로. 네. 정리라도.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정리라도 해야 돼. 일단은 문제를 풀려면 실전에서. 네. 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어.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야?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세계 경제가 슈터퍽이 돼. 네. 반면에 뭐야?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저하돼.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유동성 공급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유동성 공급이 적어지는 거랑 하나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거랑. 그지? 자, 그럼 얘도 세계 경제 결과는 뭐야? 세계 경제 슈터법.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신뢰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지? 네.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야. 무슨? 모순이지. 둘 다 공급을 해도 안 되고 공급하지 않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니까 모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파트였던 거지. 이해돼 안 돼? 네. 여기가. 근데 니네는 지금 봐봐.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뭐야?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라고. 자, 여기가 만약에 실전이야. 실전인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잠깐 생각해줘. 한 10초 정도. 그리는 속도 빨리 해봤자 의미 없어, 니네. 글이라는 거는 있잖아.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야. 근데 애들이 문제 풀려고 막 이해를 못했는데 막 글을 읽어, 일단은. 특히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눈으로 읽는 속도가 머리로 이해하는 속도보다 빠를 때. 이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 어설프게 되는 거지. 그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자, 그럼 실전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거 그냥 잠깐 멈칫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네. 이해될 때까지 봐야 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때 이러한 구조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 생각하는 제대로 된 연습이야.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제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 알겠니? 자, 그럼 이게 있는 거로 생각해봐. 수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봐봐. 이해를 할 때는 앞에 있는 거를 활용한다. 뭐라고?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문제가 뭐야? 달러잖아. 달러. 자, 그럼 유동성 공급은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근데 유동성 공급이 수출을 많이 하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소리는 내가 그러니까 뭐야? 달러가 많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와.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얻는 걸 말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면 유동성 공급은 줄어드는 거 당연히 안 돼. 아니 달러가 많이 안 나간다고. 수출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지. 아가야. 내가 물건을 많이 팔면 내가 돈을 벌어. 다른 나라가 돈을 벌어. 미국이 벌어. 그래 미국이 버는 거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유동성 수출을 많이 하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고, 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안 좋아져, 좋아져? 안 좋아지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야, 적어야 되는 거야? 많아요. 많아야 되는 건데 미국이 달러를 안 내보내면 세계 경제는 뭐야? 달러로 경제를 한단 말이야. 네. 우리나라 원화가 많아봐서 뭐 하냐고. 기축통화로 거래를 하는데 세계 경제는. 네. 근데 달러가 많이 안 풀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네. 반대로 유동성 공급이 너무 많아져. 그럼 달러가 많아지는 거지. 그만큼 그럼 달러의 뭐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당연하지? 네. 이해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내가 이 글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뭐야? 그냥 달러화가 모순이 있다? 유동성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다. 요게 끝이야, 한 문장은. 아, 그러니까 이해를 한 사람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딱 뭐만 알면 돼. 달러화가 뭐야? 많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 왼쪽. 너무 적게 되는 것도 문제. 문제.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한 문장으로. 알겠니? 네. 그럼 얘를 토대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는데, 자, 봐봐. 자,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의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자, 이건 뭐야? 첫 번째 문장은. 앞에서 했던 얘기 정리한 거지. 네. 그죠?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자,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유동성은 지불 수단이 뭐였어? 달러. 달러였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불 수단을 유동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근본이가 있고, 자, 항상 뭐 체크? 대상 체크해야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근본. 근본이, 또 하나는 브레턴우즈, 그지? 그리고 브레턴우즈는 이제는 근본이 플러스 뭐야? 근 플러스 브레턴은 그렇지. 브레턴은 근 플러스 달러지, 그지? 네. 오케이? 자, 봐봐. 그러니까 정보는 이게 대상이 두 개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둘의 공통점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 오케이? 그럼 정보를 정리하자. 근본이 때는 첫 번째 정보 뭐였어? 근본이 때는 금이 유동성. 이거 당연한 거니까 패스, 그지? 네. 그래서 어떻게 돼? 금의 통화 가치를 고정했지. 이렇게. 자, 근본이 때는 뭐해? 금의 통화 가치를 고정. 자, 이거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당연한 거잖아. 이해가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그지? 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이렇게 인과관계일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다시 뭐라고? 인과관계일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얘가 원인이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은 이제는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야? 타국 간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자동 결정. 자, 그래서 뭐야? 환율은 타국 간 환율은 뭐라고 그랬어? 자동 결정이라고 그랬어. 자, 지금 뭐 한 거야, 선생님이? 정리한 거야.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인과관계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이해가 가야 돼. 이해돼야 돼. 왜? 금액 고정되면 타국 간의 환율은 자동 결정된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되면 정리라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 아직. 응?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이게 독해력이고 이게 내 사고력인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잘 안 해봤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글은 있잖아, 천천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는 거는 당연히 익숙해지겠어, 안 익숙해지겠어? 익숙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이 5점에서 한 7, 8점, 많게는 10점까지 올라가. 근데 정리만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냥 리미트로 끝나. 지금 현재에서. 근데 정리하고 자꾸만 이렇게 왜 그러지?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뭐가 좋아지는 거야? 사고력, 독해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가 이제 풀리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손적을 뚫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정말 어렵지. 그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최소한 니네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최소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잠깐 한번 선생님이 너희들을 이해시키는 거는 이해시킬 수가 있어. 근데 이해시키는 거는 니네들 이해력이 만약에 니네 스스로 생각하다가 이해를 하면 이해력이 100이 올라간다고 치면 내가 너희들을 이해시켜서 니네들이 이해를 하면 그 이해력은 10도 안 올라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집에서 연습할 때 이래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하면 얼마 올라간다고? 100. 자, 선생님이 도움을 주면 얼마 올라간다고? 10. 그런데 봐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니는 이해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게 완전히 사라지거든. 네. 그때 다시
선생님이 도움을 받았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은 한 80 정도 이해를 올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한테 뭘 해주는 거냐면 니네 스스로 100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해를 하라고. 알겠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시 그거를 암기한 채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 도움이 있어서 이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머리라는 게 있잖아. 이 뉴런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뭐냐면 뉴런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네. 어? 그러면은 사고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돼. 근데 이거 선생님이 니네는 여기서 막 이지랄 떴다가 막 부르 떨고 못하는 거야. 네. 근데 선생님이 야 일로 가야겠지. 네. 그럼 여기서 일로 가야겠지. 네. 일로 가야겠지. 네. 일로 가야겠지. 네. 이거 뭐 한 거야 내가? 이해를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 라인을 만들어준 거라고. 그럼 니네 머릿속에 네 뇌는 이 라인을 기억해 못해? 기억을 한다니까?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은 니네가 봐봐. 이 뉴런이라는 게 이게 굵게 처음에는 이게 굵게 라인이 형성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점점 얇아져요. 얇아지는 거지. 사라지진 않아. 모든 기억은 머릿속에 있어. 사라지진 않아. 근데 이게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라인이 형성되면 다시 니네가 이거를 다시 생각을 더듬어가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점점 굵어지는 거지. 네. 그러면서 니네게 되는 거야. 국어라는 과목이 그렇다고 독해라는 과목이. 알겠니? 네. 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선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선 그어주는 역할. 그런 사람, 선생님은.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자꾸만 니네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이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선을 그어줄게. 천천히. 자, 국가를 한번 세 개로 가정해 봅시다. 어? 네. 자, 그러면 A 국가, B 국가, C 국가가 있어. 오케이? 네. 그럼 금에 고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천천히.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금에 고정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 금에. 얘는 1, 1이라고 치고, 얘는 1, 2이라고 치고, 얘는 1, 뭐, 10이라고 칩시다. 그럼 1원은 금이 1입니다. 1불은 금이 2개라고 칩시다. 1식은 금이 3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치는 거지. 네. 그지? 그러면은 1불과 1원의 비율은 자동으로 결정돼야 돼. 돼요. 됐어. 이거야. 끝이야.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게 누군가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어?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브레이튼 수업을 하면 이래. 야 이거 이해 가는 거. 그럼 그러니까 왜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애도 있어. 근데 어떤 애는 몰라요. 그 얘네들의 그럼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심각하게. 독해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좁혀 나가려면은 남들이 생각 안 할 때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 많아요. 적지. 네. 그치? 니네는 한 문제 풀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잖아. 그치? 근데 다른 애들은 적단 말이야. 알았어, 줄게. 오케이? 네. 잠깐만. 자, 그럼 브랜턴 우주를 가지고 똑같이 정리를 해봐. 왜냐면은 항상 위에 거를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똑같이 적용하면 되니까. 그 구조가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위에는 뭐에 고정했어? 금에. 그럼 브랜턴 우주는 어디 고정? 금과 달러. 그러니까 금은 미국에 바꿔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금에 고정하는 건 아니지. 금은 미국에 바꿔주는 거고 달러당 금으로 그러니까 미국만 금에 고정을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어디에 고정하는 거야? 달러에 고정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달러에 고정을 하면 자 이에 따라 어떻게 돼? 타국 간의 환율도 똑같은 이유로 자동이야 아니야? 자동이겠지. 그치? 얘도 자동 결정인데 단 누구는 제외해야 돼? 미국. 그렇지. 미국은 제외. 그러니까 위를 이해하면 밑에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내려와야지 글이 제대로 읽히는 거야. 어설프게 하면 어설프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보가 추가되겠지. 뭐야? 미국은 제외.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잠깐 1단락이랑 2단락이랑 내용이 연결되니 연결이 안 되니?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별동대 같은 단락이야.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거지. 그게 26번 문제인 거야. 나머지는 그래서 1단락과 3단락이 서로 연결되는 거고. 네. 얘는 혼자 별동대 같은 거. 그냥 원래 다 저렇게 나와요. 응? 약간 독서 구성이 원래 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별동대 같은 게 하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는 항상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라고. 아예 상관없는 거.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브레톤 우드 체제에서는 이렇게 달러에 고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가되는 정보를 집어넣은 거지 여기는. 네. 그럼 가지수를 여기서 낼 거는 당연히 뭐야? 이런 자동 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했냐?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가지수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봐봐. 자동 결정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면 애들은 그냥 정리만 해도 맞춰 못 맞춰. 못 맞지. 그러니까 정리만 해도 맞추지. 자동 결정만 물어보면. 근데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몇 개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국가가 3개야? 그러면은 자 국가가 3개면 금에 고정하는 건 몇 개? 국가가 3개일 때 금에 고정하는 건 몇 개? 그 근본이 있어요. 근본이에요. 다 그러니까 3개. 3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환율은 몇 개? 환율 3개. 3개지. 이게 하나, 둘, 셋 가지수만큼이니까. 네. 그치? 4개면 4개. 금은 4개, 국가 간의 환율은 4개. 6개지. 얘네들은 거래 안 할 거야? 그럼 6개지. 알겠습니다. 항상 직관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잠깐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아, 알겠어? 그럼 얘는 자 브레톤 우드 체계에서는 A, B, C 중에서 하나를 미국으로 가정을 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그지? 5개까지는 안 나와. 때려 죽여도. 알겠어? 네. 양심의 털난 새끼지 그러면. 네. 자, 야 만약에 6개 씹어 막 팔각형 이런 거 내겠냐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이런 거 별표 그리고 지랄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시간이지 씨발 국어 시간이냐고 그게. 그런 건 안 나와. 그러면 4개. 그럼 얘가 미국이라고 치고. 그지? 자 그러면은 가지수 미국하고의 즉 미국에 고정되는 가지수는 몇 개? 2개. 그지?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1개. 그지? 그리고 얘도 이제 미국과 연관되는 거는 3개. 3개. 미국을 제외한 거는 3개. 3개. 오케이? 네. 미국을 제외한 건 왜 3개지? 저기 이 새끼. 나도 병신 짓했지 방금? 그지? 고개 끄덕이는 거. 야 나도 병신 짓. 맞아. 자 그래서 얘가 2개, 1개, 3개, 3개 이렇게 되지. 그지? 네. 오케이? 네. 이걸 이해해야지 가지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26번 문제야. 그냥 별동대 같은 문제지 혼자서. 네. 그지? 그럼 요거 지금 나온 김에 한번 26번 다시 봐봐. 그럼 몇 번이겠어? 근데 디귿 경우는 뭐예요? 디귿은 이게 기축통화가 없을 때잖아. 디귿은 기축통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야? 금이랑 똑같은 거지. 어차피. 음. 3번은 봐봐. 디귿에서 국가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가지수가 하나씩. 야 여기서 하나 증가하면 국가가 증가하면 환율의 가지수가 하나 증가하냐? 야 가지수 존나 증가. 여기서 5개가 되면 난리 날걸? 존나 증가하지? 생각해 생각.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자, 얘는 지금 교차 확률이라는 소리는 고정된 걸 제외한 거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뭐냐면은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걸 말하는 거지. 디귿은 뒤에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어? 그러면 5번 봐봐. 니은에서 교차 확률은 몇 개냐? 얘는 하나지. 네. 4개일 때는 3개지. 그지? 그냥 그래. 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을 빼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더 많잖아. 그냥 그래. 교차 확률의 가지수는. 네. 미국을 빼면 무조건 환율은 무조건 많겠지. 환율이라는 건 뭐야? 타국간 간의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5번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그치? 이해돼? 5번이 무조건 당연한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2번 문제는 그냥 별동대 같은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니네가 지금 이거야. 미국이 있을 때랑 미국이 없을 때랑 환율이 누가 더 많아?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5번이. 너무 당연한 거지. 미국이 없을 때 더 많은 거 같아요. 무조건 더 많지, 무조건. 그러니까 5번이 답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니은이 미국이 있을 때고 디귿이 미국이 없을 때잖아. 디귿이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 이거에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냐고 얘들아. 아니요. 이거 사고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독소의 사고력은 이 정도라니까. 별표가 야 세모가 이렇게 있을 때 미국을 제외하면 가지수가 하나다? 이게 사고력이냐고 얘들아. 사고력이 아니잖아. 그냥 이해가 되면 당연히 풀리는 거지. 네. 근데 이거 정답률 되게 낮아. 그러니까 얼마냐 니네가 같이 시험을 보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빠가살인지를 알 수 있겠지.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이거 정답률 되게 낮아. 이 쉬운 것들이. 오케이? 네. 어? 이거 어려운. 응? 지금 그냥 이해를 하니까 쉽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를 하면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 어려웠지. 왜?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독해는 뭐가 100%라고? 독해력이 100%라니까? 독해가 안 되면 뭐라고 하라고? 정리라고 하라고. 근데 이 문제는 정리를 한다고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야. 안 좋아요. 정리를 한다고 풀 수 없었던 문제지. 왜? 정리는 뭐야? 교차 환율.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근본이 때는 자동 결정된다. 이거밖에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걸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를 풀겠지만 왜 자동 결정되는지를 알면 가지수를 자동으로 만든다는 소리잖아. 네.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근본위 체제와 브레톤우주 체제에서 자동 결정되는 것은 브레톤우주가 더 적다. 이건 맞추겠지. 정리한 거는. 왜? 미국을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이제 정리만으로 푸는 거고. 근데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지수의 자체를 세는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는 뭐야? 바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출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3단락. 아직 1단락 이 얘기한 다음에 2단락은 전혀 이렇게 별동대 단락이었잖아. 그지? 네. 그럼 1단락이랑 이어지는 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단락. 제일 처음에 이제 뭐에 딱 광분을 해야 돼? 딱 나오는 때 경상수. 경상수의 적자에 광분을 해야 돼. 그럼 경상수의 적자는 뭐야? 수입이 수입이. 많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나왔어. 오케이? 네. 그럼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그럼 뭐야? 조건이 수입이 맞아요. 많다는 거고 미국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러면 유동성의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야? 경상수의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해서 뭐야? 달러가 과잉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많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결과. 금 준비량이 급감하다. 그래 금의 양이 금 지출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한 거야, 선생님? 정리. 정리한 거지, 그지? 자, 그럼 내가 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해. 항상 이렇게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개시장 중요한 거. 그럼 비례 반비례를 했어. 그럼 자, 이해돼야 안 돼. 적자는 수입이 많은 거다. 이해돼야 안 돼. 이거 돼, 앞에서 했고 왔으니까. 되지? 수입이 많으면 유동성 공급 많아지는 거 앞에서 했잖아. 됐지? 유동성 공급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금 지출은 당연히 많아진다. 됐지? 네. 그죠?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문제잖아. 미국 입장에서. 네. 그지? 그럼 미국은 해결책을 하려면 당연히 경상수지를 뭐로 바꿔야 돼? 그렇지. 흑자로 바꿔야죠. 해결.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가 되면 있잖아. 여기는 당연한 거야, 얘들아.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해결은 당연한 거라고. 재호가 여자친구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걸 만약에 문제라고 인식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은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해결해야죠. 이 소리랑 같은 소리는 소개시켜줘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알아야지. 그럼 소개를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우가 여자친구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야 너무 거리가 이상해서 여자애들이 사귀기 싫은 거야. 쪽팔려서. 그럼 뭐 해야 돼? 걸음걸이. 그래 걸음걸이 고쳐야지. 성형수술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해결책은 100%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니는 지금 문제를 100% 이해했지, 그지? 그럼 해결책은 당연하지. 경상수지가 뭐가 돼? 자, 흑자가 돼야 돼. 그럼 수입이 많아져, 수출이 많아져. 수출. 수출이 많아지겠지. 수출이 많아지면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돼? 작아지고. 줄어들겠지. 그죠? 네. 그럼 금 지출은 어떻게 되겠어? 적어지고. 적어지겠지. 이 라인이겠지, 그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야? 라고 따로 나왔어. 딴 게 나왔어. 근데 그거는 이 새끼랑 같은 라인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나왔어? 달러의 가치 하락과 다른 국가의 화폐를 평가절상하는 거 두 개가 나왔잖아. 이해되니?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여기서 달러의 가치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왜 수출이 많아지는지 이를 이해해야 돼, 안 해? 네. 해야 되겠죠. 근데 도저히 못하겠으면 뭐라도 하라고? 정리라도 하라고. 알겠어? 경제 했으면 이건 이해가 되겠네.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이 많아지는 거야.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 그치? 이해돼야 돼, 재우는. 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음. 수출 네 돼요. 돼? 오케이. 그럼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런데 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불법이라고 못한다고 그랬지. 근데 그건 수용이고, 그냥. 이해가 필요 없는 거. 네.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반대로 다른 국가의 가치, 즉 엔화와 마르크의 가치를 올린다. 이건 같은 말이지? 그래 안 그래? 물론 미국과 그러니까 이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는 뭐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봐봐. 니네가 지금 엔화와 마르크가 평가 절상한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얘네 입장에서는 반대지. 얘네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아서 수출이 많아져. 수입 얘네 그치? 얘네 입장은 반대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그럼 유동성 공급이 많아져요. 당연히 얘네들은 유동성 공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냥 수입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달러를 많이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반대가 아니 그 얘기는 됐고. 자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이 라인인 건 알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거 해결책이 된다는 소리야. 이 라인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라인이 되면 자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독일하고 그냥 얘기가 나왔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한다고 그러지, 그지? 네. 왜? 그러니까 손해니까 안 하게. 저기는 이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자기 국가의 원화의 가치를 올리는 게 좋아? 떨어뜨리는 게 좋아? 올리는 게 좋아? 얘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게 해결책인데? 그러니까 언제는 올리는 게 좋고 언제는 떨어뜨리는 게 좋고 이게 상대적인 거야. 너 경제 했다면서. 그러니까 경제가 내수 경제를 키우려면 어떻게 돼? 외환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 외환 경제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수출에 너무 신경 쓰면 내수 경제가 좋대고 수입에 너무 신경을 쓰면은 내수 경제는 좋아지는데 외환 경제가 좋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적절성 그래서 모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는 어느 한쪽이 이제 문제일 때가 얘기를 해준 거지. 금지출이 너무 많아진 거지. 근데 금액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야겠죠. 그때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독일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해, 안 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근데 이제 계속 압박을 해야 해. 다른 나라들은. 압박을 하겠지. 미국은 특히. 그치? 그만 좀 달러 좀 그만 가져가라. 개새끼야. 금 없어 죽겠어. 뭐 이런 거지.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끝나서 배스했지. 예, 해결책 뭐야? 결국 계속 안 해. 압박은 하지만 결국은 안 했지.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나서 막 마르크하고 엔화를 막 사재기도 했지, 그지? 네. 근데 결국엔 안 했어. 그래서 선택한 게 뭐야? 마지막에 배째. 이게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잖아. 더 이상 금을 교환은 안 해주겠다.
네. 이렇게. 그러면 브레톤 우주 체계가 끝난 거지 이미. 네. 그지? 그러니까 브레톤 우주 체계가 끝난 거야. 그러면 그런 다음에 기축통화가 뭐가 됐어? 그랬더니 여전히 달러래. 근데 왜 그렇게 했어라고 막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지. 근데 선생님 봐봐. 루게미. 배 째고 난 다음에 기축통화가 유지됐어 안 됐어?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가. 됐지?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왜 이 이유가 될 만한지에 대해서 자 봐봐. 니네가 이해가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당연한 거잖아 그냥. 그지? 니네가 이걸 들었을 때 이 이유를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경제적으로 좀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비효율적이구나. 이건 이해가 크게 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 수준이 요구하는 게 작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뭐야? 여기가 제일 여기하고 여기 이 모순과 이쪽에 요 라인이 지금 제일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야 된다는 소리지. 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게 27번 문제에서는 요 라인에다가 뭐 플러스 환율도 추가를 한 거라고.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는 얘가 뭘 추가했어? 달러의 가치 추가한 거지. 네. 그리고 27번 문제에서 왼쪽 중거를 통해서 뭘 추가했어? 환율을 추가한 거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네. 하지만 라인이 같은 거냐? 어느 라인이냐를 구분만 지면 해결은 끝나는 거지. 이해돼? 문제 라인이냐 해결 라인이냐 이거 라인만 차면 되는 거잖아. 네. 알겠어? 자 그럼 24번. 브레턴 우주 체제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냥 설명해줬지. 그냥 이거 봐봐. 그냥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1번 같은 선지는 너희들한테 이해를 했니 못했니 아니면 정리만 잘했니 못했니? 정리만 가지고 해결하는 선지였지. 그지? 네. 지금 몇 시냐? 7시 5분. 그거 맞아? 그 시계? 이거. 응. 20분이요. 20분이지? 네. 응. 저 시계 안 맞을 거야. 빨리 끝내야겠어. 저기 뒤에 또 수업이 있어서. 자, 볼게. 빠르게. 네. 정리를 잘하면 이해는 당연한 거야. 네. 2번에. 자, 2번. 24번에 2번 선지. 브레턴 우주 체제의 붕괴 이후에 세계 경주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 나왔냐? 아니요. 이거는 정리지. 말 그대로. 그치? 정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2번이. 그러니까 24번 틀리는 거는 정리도 못하는 애인 거야. 오케이? 24번 틀린 거는 심각한 거죠. 일단은 제일 난이도가 쉬운 문제야. 기본적으로 정리만 잘했어도 되는 거. 네. 3번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체제했어? 미국의 중앙은행은 당연히 달러를 금으로 바꿔줘야 되고. 네. 24번 4번 단수에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한 거는 브레턴 우주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은 달러고,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달러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달러가 과잉 공급됐을 때. 이게 문제였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5번에 자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답만 좀 설명을 해줄게. 다른 선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더 좋긴 한데 네. 3번 선지가 일단 별표고 5번 선지가 정답인데 봐봐. 마르크화가 달러와의 평가 절상되면 자 조건이 나왔어. 평가 절상은 어느 쪽이야 지금? A야 B야? 평가 결성이 뭐예요? 요거잖아. 엔화하고 마르크가 올라가는 게 평가 절상이다. B지 그지? 자 그럼 봐봐. B가 되면 금은 지출은 미국 입장에서는 줄어들어 많아져. 결과 줄어들지. 그러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금 수입이 줄어들어 많아져. 독일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얘가 금 지출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 수입도 줄어들겠지. 네. 네. 그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 그 거절.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감소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봐봐. 금 지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금 수입의 양이 그러니까 일본이랑 독일도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어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엔화하고 마르크가 평가 절상하면은 전체적인 금 수입이 줄어드는 건 맞아 틀려. 전체적인 그건 아니에요. 아니 씨. 전체적인 금 수입은 줄어들지. 왜냐면 이 라인인데 얘가 금 지출을 적게 하는데 그럼 당연히 줄어들겠지. 얘네들은 금 수입이 네. 달러가 적게 들어오니까 네. 당연히 금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야? 같은 금액이라고 조건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금액의 마르크라고. 같은 금액의 마르크. 달러가 아니라 얘들아.
같은 금액의 달러면 무조건 금은 고정돼 있잖아. 35온스에 뭐 1달러에 35온스로. 네. 같은 달러만 고정이고 같은 금액의 마르크만 무조건 올라가는 거지. 평가 절상됐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단 수출과 수입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달러가 적게 들어와서 전체적인 금의 수입량은 줄어들겠지만 마르크 같은 금액의 마르크면은 금의 양은 더 많아지지. 가치가 높아졌는데. 아. 그러니까 이 선지는 5번 선지는 진짜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브레톤우즈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냥 어설프게 이해를 하면 달러 이거 마르크네? 그러면 금 수입이 줄어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금의 양은 감소한다. 오케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같은 금액의 마르크라고 얘기했으면 전체적인 금 수입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지 정리도 필요했던 거지.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26번 했고, 자, 27번. 마찬가지야. 여기랑 똑같아. 여기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약간. 근데 이대로 출제하면 밑에 있는 거랑 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환율을 추가한 거지. 이해되니? 네. 근데 봐봐. 자, 지금 국가가 몇 개 있어? 미국하고는 3개가 있지. A와 B와 C가 있지. 이렇게. 그지? 네. 자, 근데 봐봐. 선택한 게 봐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네. 자, 미국의 상황이, 자, 상황을 봐봐. 경상수지 적자다 이런 상황이 제시했으면 금방 알 텐데 이렇게 제시를 안 했어. 그지? 보기에서. 그래 안 그래? 네. 보기에서 나온 게 뭐였어? 미국이 뭐야?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했고. 네. 그럼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알 텐데. 그러니까 경제를 전공한 애들은 이게 충분히 이제 이쪽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겠지. 네. 그런데 모르는 애들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나온 게 뭐야? 통화 공급이 감소됐다지. 네. 자, 요거는 좀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통화가 공급이 감소했다라는 소리는 뭐야? 화폐의 가치가 증가한 거지. 그치? 그치? 공급이 감소한 거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 즉 누구의 가치가 증가한 거야 그러면? 달러. 그렇지. 화폐 가치가 증가한 거야. 즉, 요 미국의 상황. 네. 얘랑 똑같은 거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상황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를 올라간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돼. 그치? 네. 그래서 얘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얘는 환율을 떨어뜨린 거야. 뭐라고? 환율. 환율을 떨어뜨린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환율을 떨어뜨린 거야. 누구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얘는 50%, 얘는 30% 이렇게. 환율을 떨어뜨렸다는 소리는 자 여기서 선생님 봐봐. 이렇게 여기서 이해가 필요한 거야. 환율을 떨어뜨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B국의 화폐가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B국 가치가 하락. 증가한 거지. 네? 얘가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 화폐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아, 미국 입장에서. 그렇지. B국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야지.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얘는 떨어지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네. 그게 지금 천천히 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화폐 가치가 증가지. 즉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자 여기다 하나 해봐.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 뭐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지. 그지?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 여기는 뭐야? 환율이 떨어진다. 하락. 여기는 환율이 상승. 이게 추가. 요거를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환율. 근데 요거를 한번 이 환율을 미리 안. 내가 그래서 내가 경제할 때는 야 그럼 너는 쉽지. 왜? 너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재호는 이거를 막 생각해가지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너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사실은.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정리하면 끝이잖아. 그럼 생각해 봐봐. Look at me. 봐봐. 환율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선지에서는 계속. 네. 가치로 화폐 가치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봐봐. B국의 환율은 어떻게 됐어? 미국에 대한 B국. 자, 미국에 대한 B.
하락이지? 네.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C 하락이지? 네. 자, 그럼 C국에 대한 B, C국에 대한 B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이지? 그런데 B국에 대한 C는 상승이지? 그래 안 돼? 이건 이해돼야 돼? 안 돼요. 아니 야 이거 심각한 아니 얘가 확률이 떨어졌지? 네. 얘는 50% 떨어졌어. 얘는 몇 프로 떨어졌어? 30이요. 30%. 그럼 얘는 올라간 거 아니야? 얘에 비해서는 아. 자동 결정되는 거니까 확률은.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B국에 대한 C국만 올라간 거야.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얘들아? 혼자 다른 건데? 그럼 정답도 B국에 대한 C국에 답이 되지 않겠니?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경상수지 적자 흑자. 적자. 얘는 경상수지 적자지. 얘는 경상수지 어떻게 돼? 자. 흑자가 되는 거. 뭐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결국에는 경상수지나 유동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출 수입으로 얘기하거나 그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끄집어내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쪽을 얘기하지 않겠니 얘들아? 맨 마지막 거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봐봐. B국에 대한 그러니까 B국에 대한 C국을 얘기하는 게 몇 번 선지야? 4번. 4번이랑 3번. 그치? 근데 3번은 뭐라고 그랬어? 환율이 모두 하락. 그러니까 틀렸지? 네. 이해돼? 네. 그럼 4번은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정보가 경상수지 개선이라고 나왔지?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찾았니? 이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냐면 요 관계를 통해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 하락한다는 게 어느 라인인지 파악했니? 그럼 파악했으면 이게 이쪽 라인인 거는 알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4번 선지가 흑자, 즉 경상수지 개선 정답 4번 이해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응? 자, 그래서 독해는 결국 뭐가 중요해? 독해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은 정리를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당장 니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번 수업 들었다고 이해력이 갑자기 존나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정리부터 시작한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 문제 풀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래야 돼. 네. 정리를 하면. 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됐으면 문제 자체도 정확하게 풀 가능성이 적어만.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요. 적지, 그지?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도 항상 다시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지? 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니네가 스스로 그러니까 생길 수 없는 그 뉴런의 어떤 그런 방향을 만들어준 거야. 굉장히 좀 이해력이 어려운 거니까 거의 별표 막 5개 있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지금은 딱 거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어때? 뉴런이 손에 가 있는 상태지. 네. 내가 억지로 거준 거잖아. 네. 그럼 지금 물어보면 이해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재우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어떻게 돼? 떨어져요. 이 새끼 이해 못했어, 이 새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증가하는 거잖아. 야, 밑에 라인이었잖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밑에가 환율 상승이었잖아. 야, 생각을 해봐.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럼 돈의 가치가 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 1달러를 살 때 내 돈을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많이 줘요. 그게 환율이라고. 아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그치, 환율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너는 아직까지 이해를 사실 못하고 있던 건데 방금 완전히 이해를 한 거야. 네. 그럼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 내가 이해를 시킨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금 당장은 물어보면 야, 딱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자, 우리나라는 그럼 환율이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우리나라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응. 올라간 거죠.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수입을 많이 해, 수출을 많이 해. 그러면 수출을 많이. 그치, 수출을 많이 해. 이해를 했으니까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이게 있잖아, 딱 이틀만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연결을 하는 게 더 어떻게 돼? 깔끔하게. 더 아무것도 없을 때보단 낫다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어드바이스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대신 이렇게 확실히 거지고 난 다음에 흐려진단 말이야, 100%. 그 흐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선을 긋는 연습을 하면 니네 스스로 선 긋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본다라는 소리지. 네. 즉 복습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는 소리야. 알겠어? 네. 그런데 같은 지문을 가지고 복습하는 것보다 다른 지문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될 때 스스로 이해하는 것들, 그런 연습, 그거가 진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 후에 이해. 알겠지? 네. 그 개념을 잘 적용해. 오케이? 네.